원래는 제가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반에 찾아뵙고 있었는데 계속 개인적으로 일정이 있어서 이렇게 이번 주는 금요일, 이번 주의 마지막 날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네, 제 목소리가 들리시면 대화창의 숫자 1번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플러스님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린향기 투자 이야기 방에 최민우님 감사합니다. 새롭게 들어오신 분이 정현섭님, 이주연님, 최민우님이 새롭게 들어와 주셨네요. 네, 그래서 제가 매주 화요일 원래 오후 3시 반에 음성 방송으로 3시 반에 찾아뵙고 있으니까 그 시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만 좀 특별하게 이번 주 금요일 오후 3시 반에 찾아뵙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매주 음성 방송을 하면서 우선은 초반에는 전반적인 어떤 지난 일주일간의 시장 이야기, 섹터, 종목 이야기들을 좀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이야기가 끝나면 2020년 이제 저희가 주목해야 될 어떤 산업 테마를 좀 섹터별로 짚어드리고 그 관련주를 이렇게 안내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항상 제 음성 방송의 구성은 처음에는 시장의 전반적인 얘기, 그 다음 섹터 이야기, 종목 이야기, 그 다음에 어떤 2020년 좀 주목해야 될 산업 테마, 그 다음에 그 관련주들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느덧 2019년도도 12월 마지막 달이 왔습니다. 사실 2019년 올해는 투자자분들의 개인적인 어떤 성과가 어떠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상당히 힘든 장이 아니었나 싶어요. 사실 오늘 코스피가 2080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요. 사실 2007년 11월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의 코스피도 금융위기가 딱 터지기 직전 고점이죠. 2080포인트였습니다. 12년이 지났는데 물가 상승률만을 감안하더라도 사실 우리나라 이 지수는 사실 참 국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한테 매우 힘들게 느껴지는 지수가 아닐까 싶어요. 사실 2007년도 11월에 코스피 인덱스를 넣었다고 할 때 12년이 지났는데 그냥 원금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참 우리나라 시장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좀 이렇게 계속 박스권에 갇혀 있고 좀 힘든 부분은 이제 여러 요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한국전쟁 이후에 되게 이제 고속성장기를 거쳤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한국전쟁 이후에 베이비붐 세대들이 있었고 그 베이비붐 세대들이 거의 기업을 창업을 한 창업주시고 그 다음에 그 기업이 어떤 성장기도를 달리는 그 시기는 우리나라가 고속성장기였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고 또 이제 그 창업주분들이 기업조차도 이제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고 또 나이가 드셨기 때문에 이제 기업을 제2세 다음 세대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이제 그 딸 자식들이 앞으로 저성장 국면에 그 이 기업을 잘 이어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하실 것 같고 그런 고민 끝에 좀 현금화를 하고 최대 주주가 이제 엑시트하는 전략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려면 사모펀드의 회사를 매각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또 딱히 그 기업을 사가려는 사모펀드도 없고
딱 지금 이 시점이 그런 국면이지 않을까 싶어요. 한국전쟁이 이후에 베이비붐 세대들이 나왔고 그 베이비붐 세대들이 우리나라의 고속성장기에 기업을 성장시켰고 또 그 속에서 뭐 회사생활, 조직생활을 하신 분들도 부를 축적을 하셨고 근데 그 베이비붐 세대들이 부를 축적하고 이제 은퇴 시점이 되니까 이제 이런 공격적인 주식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어떤 부동산 쪽으로나 그런 어떤 인컴 자산 쪽으로의 이동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요즘 젊은 세대들은 뭐 취업도 잘 안 되고 또 어떤 저축 금리도 너무 낮고 또 욜로족들이 많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뭐 투자할 자금의 여력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암튼 그런 여러 가지 진퇴양난의 국면에 우리나라가 지금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 속에서 그 우리나라 코스피도 계속 박스권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주식시장에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새로운 투자 기회를 발견하고 또 공부를 해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9년 8월 6일 날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이드카까지 발동을 했었죠. 그래서 2019년 8월 6일 날 코스피 같은 경우는 2000선이 깨지는 1980포인트까지 갔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540포인트까지 갔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국면에서 조금 회복하고 있는 그런 국면인 건데 여전히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 어떤 부정적인 요소는 계속 산재돼 있고 그래서 그런 요소에 의해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국면이 우리나라 시장의 현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참 힘든 2019년이었지만 그리고 또 2019년의 이제 마지막 달이지만 지쳐있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또 올해 투자 성과가 비록 안 좋았다 하더라도 이제 저희는 이 시점에서 해야 할 일은 2020년을 대비를 하는 거죠. 주식은 항상 먼저 선침해를 해야지 먹어요. 어느 누구나가 그 사실을 알고 인정하게 되면은 먹을 게 없어져요. 그래서 미리미리 공부를 해서 그 미리미리 공부한 것들로 어떤 투자 기회를 찾고 또 어느 정도 시장이 인지를 해서 올라왔을 때는 빨리 매도해서 차익 실현을 하는 전략을 이렇게 2020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12월은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시간이 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담이 좀 길었는데요. 오늘 먼저 이제 시장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코스피가 오늘 2081.85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21.11포인트 상승해서 1.02%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628.10으로 마감을 했고요. 10.5포인트 상승해서 1.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좋았습니다. 오늘 수급 동향을 보면 코스피도 좋았고 코스닥이 좋은 이유가 있겠죠. 네, 거래소 코스닥 둘 다 외국인 기관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427억 순매수, 기관이 1576억 순매수, 개인은 반대로 2200억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 오늘 1.7% 되게 강하게 올라왔는데요. 그동안 조금 오르지 못했던 누워있던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오늘 2천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코스닥 중에서 2천억 원의 순매수는 상당히 큰 자금이거든요. 그리고 기관이 287억 순매수 들어왔고요. 그리고 개인이 2200억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좋았고요. 그 다음에 거래소 코스닥 둘 다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개인은 거래소 코스닥 둘 다 순매도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
화요일 방송 대비해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얼마큼 올라왔고 빠졌는지 한번 볼게요. 지난주 화요일 방송이 지난주 화요일이 며칠이었냐면은 11월 26일이었어요. 11월 26일날 코스피는 2121.35포인트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한 코스피는 40포인트 정도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빠진 거네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11월 26일날 651.59였는데 오늘이 628.1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러면 코스닥 같은 경우도 약 23포인트 정도 빠졌네요. 네. 그래서 지난 제가 화요일 방송 대비해서 코스피, 코스닥 둘 다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좀 지난 일주일간은 좀 힘든 시장 국면이었다라고 보여지네요. 네. 그러면 지난 11월 26일 대비해서 수급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11월 이제 27일부터 26일부터 12월 6일까지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거래소 쪽에서 2조 6,500억을 순매도를 했어요. 외국인의 이 순매도는 두 가지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11월 그 27일 종가 기준으로 해서 MSCI 신흥국 지수 리밸런싱 작업이 있었습니다. 중국 본토 비중을 이제 MSCI 신흥국 지수에서 올해 단계적으로 늘리게 되는 작업을 했어요. 그게 이제 5월하고 8월하고 11월에 나눠서 있는데요. 그러니까 11월이 오늘 마지막이었어요, 올해. 근데 뭐 11월에 그 MSCI 신흥국 지수 리밸런싱 조정에 의한 타격은 5월, 8월에 비해서 그리 크지 않을 거다. 왜 그러냐면 사우디아라비아까지 5월, 8월에 걸쳐서 조정을 했고 11월에는 중국만 하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타격이 크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 역시나 중국 MSCI 신흥국 지수 조정, 리밸런싱, 중국 본토 비중이 늘리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비중은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에 따른 어떤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외국인들의 자금 유출이 우리나라 시장 쪽에서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MSCI의 어떤 신흥국 지수 리밸런싱 작업은 거의 10총 큰 상위 종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래소 쪽의 외국인 순매도 자금이 2조 6,500억 정도 나왔습니다. 11월 27일 기준으로 이 신흥국 지수 리밸런싱 작업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